일본어 능력 시험 N3. 미나상 konnichiwa. 자, 여러분들이 N3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자 어휘 파트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N1, N2와 다르게 N3는 문자 어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자 어휘 파트는 N1이나 N2에서 문자 어휘 플러스 문법이 6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N3 역시 문자 어휘 플러스 문법이 60점 만점인데, N1, N2에서는 기본적으로 N1, N2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자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N3를 준비하는 학습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한자 읽기, 그다음 비슷한 한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N3에서는 문자 어휘 파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독해, 청해, 문법까지도 문장을 원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든가 문형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으면 문자 어휘 파트를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 어휘 파트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독해, 문법, 청해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그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1교시에서는 언어 지식, 문자 어휘, 문법, 독해를 같이 시험을 치는데 문자 어휘와 문법 두 개가 합쳐서 60점, 독해도 60점, 청해도 6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0점인데 우리가 100점을 받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99점을 받으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락이 있는데 와락은 문자 어휘 문법 합쳐서 19점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없다. 물론 독해, 청취 마찬가지 19점 이하일 경우에는 과락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어휘는 총 5파트가 있는데 한자 읽기 파트가 8문제, 한자 찾기 문제가 6문제가 있고 공람용 11문제, 유의어, 대체어, 즉 비슷한 말 문제가 5문제가 되겠고 단어의 발음 쓰임 문제가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4문제, 25문제, 총 3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파트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분석 및 공부 요령인데 한자 읽기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자의 장음이라든가 장음, 즉 나니 우가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타금, 즉 니고리 땡땡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 읽기 문제가 6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타금과 장음에 대해서 얽매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음과 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시되 너무 그렇게 장음과 타금의 구분에 대해서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파트를 놓치는 케이스가 생긴다. 그래서 장음과 타금의 구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계열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 나 형용사, 이 형용사, 형용사와 형용동사는 문자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독해, 청해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형용사 계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형용사 계열은, 이 형용사, 나 형용사는 독해, 청해에서도 아주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나중에 문자 어휘 파트에서도 공람미혹이라든가 대체어, 유효 파트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자. 자, N3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자음 명사, 발전, 핫된이라고 하든가 영어 A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 읽기에 대한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사는 어느 정도 한자 읽기에 대한 요령으로서 읽어낼 수가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 어휘 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가 차지하는 저 비율은 한두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어휘만을 위한 공부에서는 한자 파트에서 문자 어휘를 위한 공부에서 동사는 너무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그 동사는 많이 외웠다고 하더라도 문자 어휘 파트에서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여러분들 독해를 공부할 때 동사가 나옵니다. 독해를 공부할 때 그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지겹지 않도록 공부할 수가 있다. 만일에 아이우에오 순서대로 동사를 외웠을 경우에는 그 단어의 바른 쓰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암기도 되지 않고 외우더라도 쉽게 까먹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고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나 형용사, 이 형용사, 소위 말하는 형용사계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찾기 문제가 6문제인데 한자의 부수를 통해서 암기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앞에 잠시 보시면 그 한자 읽기 문제가 8문제라고 있습니다. 6문제가 8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자 찾기 문제가 6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자의 부수를 통해서 암기를 하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조개패자죠.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화폐가 없을 때 이 화폐를 조개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이렇게 하고 판매랄 때 판자가 되겠습니다. 그 조개패자가 들어가면 돈과 관련된 어휘가 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기육자 있죠. 이 고기육자가 부수로 가면 다룰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룰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깨를 카타라고 하죠. 역시 다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위장할 때 위자도 다룰자가 있다. 다룰자가 있다는 것은 고기 육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수를 통해서 한자의 유사 한자라든가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만 여러분들이 N2나 N3, N1에 갔으더라도 한자의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의 부수를 통해서 암기하는 거 외에 스스로가 비슷한 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스킬을 찾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한자, 유사 한자를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수를 통해서 모든 비슷한 한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강이나 그다음에 학원 강의를 들으신다면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는 비슷한 한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스스로 그 스킬, 요령을 깨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파트 1의 한자 읽기와 파트 2, 한자 찾기 문제는 다른 파트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공부를 하자. 이 말은 뭐냐면 굳이 문자 어휘뿐만 아니라 파트 1, 파트 2, 한자 읽기, 한자 찾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신다면 독해청의 문법 파트, 독해청의 문법 파트에서도 한자와 관련된 어휘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른 파트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 다양한 문제, 여러 가지 프린트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다른 파트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남묘기가 11문제. 한자음 명사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자음 명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기에 발전, 발명, 발견, 발달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기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와타시와 나는 키노 어제 나코시타 사이후 잃어버린 지갑을 가로 씻다. 와타시와 키노 나코시타 사이후 나는 어제 잃어버린 지갑을 가로 씻다 발견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처럼 보기 1, 2, 3, 4에 나와 있는 한자음 명사를 한글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 파트 2 한자 읽기와 한자 찾기에서 한자에 대한 습득, 한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면 파트 3 공남묘기 11문제 중에서 최소 6문제 이상 한자음 명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해와 독해를 위해서라도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 자, 제가 앞에서 나 형용사, 이 형용사, 형용사 계열은 반드시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사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독해와 청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의 전환관계라든가 역접, 순접관계, 그 다음에 청해 파트에서도 접속사가 나오고 나서 문장이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사는 모든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역으로 명사는 어떻게 파트 1, 파트 2를 공부를 해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명사다. 그러니까 나 형용사, 이 형용사, 부사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다. 그럼 동사는 뭐? 독해를 통해서, 독해 지문에 있는 동사를 통해서 동사를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동사를 별도의 프린트에서 암기를 했을 경우에는 동사만 쭉 나와 있는 이런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동사가 암기도 잘 안 될 뿐더러 쉽게 잊어먹고, 그 다음에 동사의 문장에 대한 활용도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분사는 뭐? 독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익히도록 하자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어 대체어 문제가 5문제. 부사는 문장에 상관없이 유사어가 정해져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은 뭐 시카시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시카시와 같은 표현은 데모, 소래 데모, 그래도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처럼 부사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닌 원래의 의미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사와 유사한 말, 비슷한 말 찾기 문제는 부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를 하든 현장 강의를 듣든 반드시 그냥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열달 히라쿠라고 표현합니다. 히라쿠. 그런데 행사를 행하다, 오코나우도 행하다가 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히라쿠와 오코나우는 같은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묶어서 암기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설명하듯이 인강이나 학원 강의,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중에서 동사 파트는 유사 동사어는 반드시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품사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제는 푸는 요령이나 스킬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문제를 푸는 요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의 품사는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부사를 제외한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요령을 깨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야마다상과 시칸니 키비시. 야마다시는 시간이 엄격하다. 시간이 엄격하다. 키비시가 엄격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즉 10분만 늦게 오더라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니 키비시는 같은 표현이 야마다산과 치칸니 우르사이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르사이는 시끄럽다고 키비시는 뭐 엄격하다는데 원래 같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시간에 그만큼 시끄럽다, 그만큼 늦게 왔을 때 까다롭게 군다는 뉘앙스로서 니 키비시, 니 우르사이는 같은 뉘앙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른 품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푸는 요령과 스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재를 통해서라든가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의 바른 쓰임.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합니다. 보기에서, 문제에서. 그럼 그 단어가 보기 1, 2, 3, 4에서 어떻게 바르게 쓰이는가를 찾는 문제인데, 파트 1, 2, 3, 4를 통해서 우리 파트 1 한자 읽기, 파트 2 한자 찾기, 파트 3 국난 외우기, 파트 4 유사어 찾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어휘력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휘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저절로 파트 5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 1, 2, 3, 4를 통해서 어휘력을 습득하고 나서 파트 5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는가를 보고 조금씩 연습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트 5도 공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어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어떤 어휘의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히가 갖고 있는 순수한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사와 형용사 계열의 의미는 철저히 암기하자. 제가 설명했죠. 부사와 이 형용사, 나 형용사는 다른 품사를 위해서는 다른 파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과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강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제 문제를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한 요령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